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실제로 그런 것을 논의했다고 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이 한반도 이슈. 주말 사이의 상황을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일단 주말 사이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 부위원장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읽고 뭐라고 답변을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만남 뒤에 트럼프 입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또 이번에 만난 김에 종전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을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반응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통전부장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에 중국에 들렀는데 숙소로 바로 가지 않았답니다. 중국 정부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은 정 전 장관을 연결해보죠.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6.12 회담은 확정이라고 이제는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는 못 뒤집을 거예요. 네. 못 뒤집을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못 뒤집을 줄 알았는데 뒤집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이 그 친서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 트럼프가 이제 우습게 되죠. 우습게 되니까 이번에는 확정이다. 자, 그러면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우선 김영철 통전부장이 들고 간 친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고 그걸 읽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메시지를 줬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건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예. 다만 예. 그 친서를 보고 12일 날 회담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 보면 예.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트럼프 마음에 드는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예. 예를 들면 당신이 바라는 비핵화 내가 확실히 해준다. 예.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는 안 될 거다. 일괄은 아닐 거다. 일괄적으로는 안 된다. 합의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행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동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 알고 그런 원칙하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은 답이 나올 거다 하는 얘기 그 내용을 보고 예. 만나면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12일 날 일단 만나겠다. 그러면서도 예. 바로 그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회담이 한 번에는 안 될 거다. 그렇죠. 끝나지 않을 거다. 예. 2차, 3차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나온 단계적 이행론이 그 트럼프 머릿속에 요즘 말로 꽂혔다고 그럽니까? 꽂힌 것 같아요. 꽂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정 전 장관이 그러셨잖아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일이라고 확정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만난 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12일에 빅딜, 담판이 있을 거다. 해결이 다 끝났으면 그 친서 오고 가고 해결이 다 됐으면 빅딜, 담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담판 지으면 될 것 같다. 김정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뭐가 하나 남긴 남았어요. 근데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신 있게 담판이 지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쪽 저쪽 중에 될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될 것 같다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김과 최선희 그 실무 협상. 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예. 거기서도 많은 내용들이 접근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하나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판문점 상황 보고와 친서 내용을 맞춰보니까 이게 얘기가 될 것 같다. 아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 중에서도 잘 안 풀렸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비핵화 의지 전부터 밝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북한 바깥으로 무기를 빼서
보는 곳에서 해체하는 거, 우리가 보는 데서 해체해라, 제3국에서 해체해라 이거 요구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그럼 포함이 됐을까요? 그거 아직 결론 안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걱정하는 게 ICBM이에요. 핵폭탄은 사실 뭐 그 가지고 있어봐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투발수단인 ICBM이 없으면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 수단이 더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위험하죠. 운반 수단. 예. 위협적이 아닌데 투발수단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이 됐다고 봐요, 저는. 예. 그 전까지는 그 ICBM이 13,000km 나오기 전에는 예. 뭐 그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13,000km짜리 ICBM이 딱 성공을 하니까 발사 성공을 하니까 그렇죠.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원권까지 그러니까 올 수 있다는 거 안 다음부터. 바로 그것을 처음부터 뭐 미국이 가져다가 해체하겠다는 게 볼턴 얘기였었는데, 예.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주워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뭐 그야말로 불가침 약속을 하고 나서도 치면은 끝입니다. 예. 불가침 선언이라는 것이 꼭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에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도 스탈린이죠, 그렇지. 예. 스탈린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놓고 히틀러가 쳐버리지 않았어요, 소련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불가침 조약이나 선언은 사실 물적 그 보장이 없기 전에는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데 이거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 내놓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도 무슨 뭐 1년 안에는 그걸 가져가야 되겠다든지. 1년이요? 1년? 판문점에서 밀고 당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에 지금 트럼프가 빅딜하면 될 것 같다, 단판 지으면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그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만나야 될 거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요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6.12에 만난 김에 종전선언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할 수 있을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예. 그 종전선언을 지금 트럼프는 불가침 조약 낸 불가침 협정의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북한을 그걸로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불가침 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입니다. 입구죠. 예. 그렇죠. 그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종전선언을 해주는 데 대한 반대급부를 아마 미국 쪽에서는 세게 요구할 거예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물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핵물질이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든지. 그러니까 일부라도 뭘 좀 가지고 나와라. 그렇죠. 눈으로 보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손에 잡히는 거 물질적으로 하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말로 해주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말로 해주려고 하고. 네. 그게 문제다. 자,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면 갑자기 뭐 4자, 5자, 6자 형태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긴 어려울 테고 결국 남북미 세 나라 정도의 종전선언 아닙니까, 정 전 장관님? 네,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이 자기네들도 종전선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김영철이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 이번에는 그럼 너희들이 얘기가 다 됐으면 미국하고도 얘기가 다 됐으면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빠져 줄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그때까지 우리를 빼려고서 안 된다 하는 그 어떤 그 보장을 북한이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 판문점에서 최선희 뭐 부상이 성김대사오고 결론을 낼 겁니다. 근데 장관님, 지난번에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고 트럼프가 선포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 당신들 손 떼시오. 북한이 지금 일괄 타결 결심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중국이 경제 지원 살살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협상에 차질 있어. 빠지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 좀 빠져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다시 중국을 종전선언에 들어오는 걸로 미국이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 미국이 일단 하자는 대로 좀 해야 되겠다. 중국을 설득해요. 중국을 설득을 해야죠. 예, 좀 빠져 있으시오. 이렇게 조금만 빠져 있으시오. 잠깐만 좀 옆에 서 있어라. 아하. 그러지 않으면 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북한으로서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예.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예. 근데 시작을 그거를 하려면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신들 조금만 빠져 있으십시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는 남북미만 만나서 종전선언 할 것이요. 그거는 물론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니까 큰 의미 두지 말고 참으시오. 라고 한들 중국 시진핑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북한이 확실하게 평화협정부터는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 어차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평화협정이니까. 그렇죠. 예.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중국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또 미국이 북한을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까지 중국 빠지라고 못할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예. 예. 그럼 김정은 부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도 평화협정부터는 그때부터는 중국도 꼭 끼워줘야 됩니다. 이거 약속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 그게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걸 결론을 내겠다 하는 보장을 한다면 예. 김영철한테 중국 지도부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그래 예. 그럼 뭐 일단 6.12 회담을 잘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예. 그러나 잊지 마라. 우리 평화협정 우리 꼭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꼭 들어가야 된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싱가포르 가겠네요. 가야죠. 가야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청와대가 정확한 입장은 안 내놨어요 아직. 아니 미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힘 빠지니까. 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런 김영철과 중국 사이의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좋다. 그럼 그렇게 중국이 양해했다면은 북한한테도 사전에 통보해주고 남쪽에도 얘기해주라 하는 저희 결단이 하기 전까지는 간다 만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괜히 간다고 그러네요. 요란하게 소문 냈다가 그게 아니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요런 지금 정세현 정 장관의 말씀대로라면 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 자, 주말 사이에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갔기 때문에요. 이렇게 친절한 가이드를 들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따라가는 것으로 하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